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분 인명록 40번째 때를 기다리며 세월을 낚는 낚시꾼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40번째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오랜 세월을 견뎌낸 강태공. 첫 번째, 가난한 삶, 무책임한 가장. 우리는 흔히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을 강태공에 비유하기도 하며 별다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강태공처럼 세월을 낚는다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강태공은 어떤 인물이기에 낚시꾼들의 대명사 혹은 백수들의 대명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정확한 생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강태공, 본명 강여상은 11세기경 중국 최초의 고대 국가인 상나라 출신으로 젊은 시절 잠깐 관직 생활을 했지만 왕이 지나치게 독선적이어서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자 관직을 내려놓고 위수 근처의 시골 마을로 내려갔다고 전해집니다. 문제는 이후 강태공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고 그저 공부에만 매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집안의 살림은 어렵기 그지 없었고 부인이 삭바느질과 남의 집 굳은 일을 대신하여 얻은 식량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그의 부인이 잔소리를 했지만 그는 항상 자신은 언젠가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한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오로지 글 공부에만 매진을 했죠. 참으로 책임감이 없는 가장의 모습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큰 비가 내리면서 강태공이 살고 있던 초가집 지붕에 비가 새면서 집안이 엉망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헌데 그런 상황에서도 강태공은 오로지 글 공부에만 전념할 뿐이었죠. 당연히 화가 난 그의 부인은 돈은 한 푼도 벌어오지 않으면서 집안일도 나 몰라라 하고 글 공부만 하는 당신과는 살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이건 어쩌면 무척 당연한 선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부인마저 떠나버리자 강태공의 형편은 점점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였을지 강태공은 어느 날부터 낚싯대를 들고 위수 강변에 가서 낚시를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강태공은 휘어있지 않은 낚시 바늘로 낚시를 했다라는 사실이죠. 또 어떤 때는 낚시를 하기는 했는데 그 낚싯대가 강물에서 3치 정도 높은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태공조어 이수삼촌이었습니다. 즉 강태공은 낚시를 하는 척 했지만 낚시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어느 날에는 다른 낚시꾼이 하루 종일 있어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지 못하는 그를 비웃으며 우리 집 아이도 벌써 10마리를 낚았는데 당신은 대체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강태공은 나를 찾아올 귀한 분이 있다네. 나는 지금 낚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일세 라고 웃어 보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나이 70에 만난 서백. 그리고 정말 얼마 뒤에 한 사람이 위수강으로 강태공을 찾아옵니다. 그는 상나라 제후국을 다스리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서백이란 인물이었죠. 서백은 언젠가는 자기가 중국을 통일해서 왕이 될 꿈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었고 자신을 도울 인재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강태공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서백은 강태공과 만나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잘 살 수 있을지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일평생 책을 읽으며 공부를 했던 강태공은 서백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을 내놓았고, 강태공의 이런 높은 학식에 감동한 서백은 그 자리에서 그를 스승으로 삼아 궁궐로 모셔갑니다. 그때 강태공의 나이가 70세였습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강태공이 앉아있던 자리에 남은 낚싯대를 치우다가 그의 낚싯대의 바늘이 곧게 펴있거나 아예 없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야 사람들은 강태공은 낚시를 한 게 아니라 낚싯대를 들이우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강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아서 낚시하는 사람들 또는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강태공에 비유하고는 했던 겁니다. 다만 상나라 정벌과 인간공자 난세를 살다 등을 쓴 중국의 역사학자 리선은 전국시대부터 진안시대까지의 문헌에 따르면 강태공은 상나라 도읍지인 조가에서 소잡는 백정 노릇을 했거나 황하강 중류지방인 맹진 혹은 극진에서 여관 종업원으로 일했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즉 강태공의 낚시 이야기는 강태공이 성공한 이후에 자신의 비천했던 시절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낸 설화였다라는 주장이었죠. 물론 벌써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육도에 따르면 서백은 위수 강변에서 나라의 스승을 얻을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사흘간 목욕제계를 하고 난 뒤에 사냥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태공을 만나서 그를 스승으로 삼았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내가 오늘 큰 것을 낚았소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강태공은 서백의 스승이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상나라 주왕의 명에 따라 서백이 유배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미녀와 재물 등을 바쳐서 일종의 면죄부를 받으라고 조언을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서백은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이후 강태공은 재상의 자리에 앉아서 주나라의 부국강병을 이끌며 강성기를 이끌게 됩니다. 이때 강태공의 딸이 무왕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이가 훗날 무왕의 뒤를 이어 성왕이 됩니다. 3. 80세 나이에 제후에 봉해지다. 강태공은 서백은 물론이고 그의 아들까지 보좌하면서 총사령관 자리에 앉아서 용병술과 각종 기이한 계책으로 상나라를 정벌하는 역성혁명의 주역자가 됩니다. 이후 서백은 주나라 문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은 훗날 무왕이 됩니다. 문왕은 강태공의 공을 잊지 않고 위수강 유역의 넓은 땅을 강태공에게 내려주어 그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제후국의 왕에 봉한 것인데 이 나라가 바로 제나라가 됩니다. 당시 강태공의 나이가 80세였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인생 말년에 자신의 나라를 건국하게 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등장하는데 강태공이 제나라의 시조이자 무성왕이 되고 난 뒤에 오래전 집을 나갔던 그의 아내가 그를 찾아와 다시 자신을 부인으로 받아달라고 합니다. 이때 강태공은 아무 말 없이 그릇에 물을 받아 가지고 와서 그 물을 바닥에 쏟아 붓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는지 물었고 그녀가 황당해하며 강태공을 바라보자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소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아내는 분에 못 이겨 그 자리에서 자결을 했는데 강태공은 그녀가 죽은 자리에 무덤을 만들어주고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 라는 묘비를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일종의 일화로서 역사적 사실은
아니다 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화는 강태공의 단호함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저는 약간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어쨌든 약 20년 동안이나 집에서 무의도식하던 남편을 먹여 살린 것이 바로 그 부인이었는데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해서 집을 나갔다고는 하지만 그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한 나라의 봉황이 된 입장에서 다시 그의 부인을 맞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자신을 위해서 고생했던 그것을 치하하고 어느 정도 재물을 쥐어서 보내주는 편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그는 1005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 오직 고본죽서기 년에 강왕 6년에 제태공망이 죽었다라는 기록을 토대로 짐작한 것입니다. 강왕은 강태공의 외증손자, 그러니까 사위가 무왕이고 외손자가 성왕이고 외증손자가 강왕이었는데 처음 만난 문왕 그리고 무왕 게다가 성왕과 강왕 때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문왕을 만났을 때 나이가 이미 70이었던 그가 정말 꽤나 오래 살았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흔히 강태공을 궁팔 10달 80, 궁하게 80년, 통달하여 80년. 그러니까 궁핍하고 가난하게 8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아주 부유하게 80년을 또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로 160년을 산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꽤 오래 장수하면서 자신의 어떤 생명을 누렸던 것은 확실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랫동안 인고의 시간을 참고 견디면서 스스로를 갈고 닦아서 마침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낚아챈 강태공이야말로 세상 모든 낚시꾼들의 롤모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